자, 일단 발해 건국서부터 한번 볼게요. 발해는 698년에 건국이 돼서 926년에 멸망을 합니다. 몇 년에 건국이 된다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신라가 언제 통일했죠? 그러니까 신라 통일하고 나서 한 20여 년 정도 있다가 발해가 건국된 거네요. 그렇게 연결을 머릿속에 해놓고 있어야 돼.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발해가 한 20여 년 있다가 건국되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여기도 이것도 동그라미 좀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92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 거란이 이때 만든 나라가 요라는 나라거든요. 요. 거란이 만든 나라가 뭐라고? 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이 돼요. 금.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가 되는데 고려시대로 가면 거란의 야유라보기. 이 야유라보기라는 사람이 침입을 해서 발해를 멸망을 시킵니다.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유지됐다고 봐야 돼요? 한 230여 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발해가 유지됐던 시기는 230여 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얼굴 좀 보세요. 이런 걸 머릿속에다 그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발해가 한 20여 년 있다가 건국이 됐구나. 그리고 발해가 유지됐던 기간은 몇 년 정도 된다? 한 200여 년, 230여 년 정도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다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막 외우는 거하고 다른 거야.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뭘 읽어내는 거라고 그랬지? 시대야, 시대. 그러니까 발해가 유지됐던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자, 이원적 민족 구성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발해는 민족 구성 자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민족 구성이 다릅니다.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토민이라고 해요. 사료에서는. 사료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토민, 그러니까 토착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발해는 그 건국한 세력이 누구니까 고구려 사람이니까 고구려 사람을 토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피지배층은 말갈인들이 이제 피지배층이 됩니다. 우리 말갈은 어떤 애들을 말갈이라고 했죠? 우리 전에 이거 했었는데 음루? 맨 처음에 음루죠. 음루. 이 민족 음루족. 그 다음에 숙신. 우리 광개토대왕 때 막 숙신 이런 애들 공격하죠. 그 다음에 물길.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말갈.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여진이 되는 거야. 말갈인들이 피지배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데 제가 전에 그 한번 법흥왕 때 신라에서 최초로 독자적 연호가 사용됐다. 건원이라는. 그 다음에 뭐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가 사용됐다. 그리고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연호들을 쭉 알아봤죠. 뭐 개국, 대창, 홍제를 사용했던 진흥왕도 있었고 마지막에 태화를 사용했던 진덕여왕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연호를 알아봤는데 이 연호 사용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이제 공문서를 기록할 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서기 2019년 이렇게 써야 되겠잖아. 그치?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 되시고 업무일지 쓰면 맨 위에다 2019년, 202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고 업무일지 쓰잖아. 그럼 2020년, 2019년 그게 연호야, 연호. 연호 포기법. 그러니까 연도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거든. 근데 보통 우리나라 역사 기록은 혹은 공문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대부분 중국 연호를 따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원문을 보면 되게 놀라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조선왕조실록 많이 들어봤죠. 우리 조선왕조실록 보면 뭐 태종 몇 년, 숙종 몇 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성우들이 막 숙종 10년 뭐 장희빈이라는 뭐 미친년이 나타나서 나라를 어지럽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거기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실제로 숙종 10년이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야, 아니야. 걸륭 23년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청나라 연호를 따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걸륭제라는 황제가 즉위한 지 23년째 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문서는 기록 자체가 대부분 뭐를 따다 쓴다? 중국 연호를 따다 쓰는데, 그럼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뭘까? 중국 연호를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중국과 분리된 자주 국가임을 표방하는 거죠.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해. 중국과 분리된 자주 국가로서의 의미. 그래서 독자적 연호를 물어보고 독자적 연호 사용의 의미를 우리 한국사에서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왕들은 다 어땠다는 거야? 다 중국 연호 따다 썼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도 다 중국 연호 따다 쓴 거야.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면 1차 갑오개혁 때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희 나라 개국 연호 써 이 병신 새끼야. 막 그렇게 하고 그래. 왜 중국 연호 따다 쓰니 너희? 니네 나라 거 써 이 새끼야. 막 그러고 막 바꾸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자주국으로 만들려고 했거든. 왜? 처음으로부터 일단 독립을 시켜야 지네가 먹으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대등관계. 그러니까 독자적 연호 사용의 의미는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과 무슨 관계를 표방한 거야? 대등관계를 표방한 거지. 이게 이제 자주성인데, 자주성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등관계를 표방하는 게 뭔지, 자주성인지. 대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왕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뭐를 쓸 수 없어요.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독자적 연호를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중국이 뭐하니 이럴 거 아니야. 중국의 연호를 안 쓰면 중국이 뭐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뭐 이럴 때 얘 이러면 안 돼. 그죠? 뭘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왕권이 강할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자, 발에는 밑에 계속 갑니다. 발에는 오른쪽에 중석에 뭐라고 해놨어요? 고구려 베이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발에는 누구 베이비? 어우 베이비. 발에는 오우 베이비. 어디 베이비? 발에는 고구려 새끼야. 잊으면 안 돼. 이게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발에는 어떤 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대조영은 고구려인이에요. 지배층 성씨를 한번 볼게요. 왜 발해가 고구려 베이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들. 대장양두오이 이게 다 고구려 성씨들입니다. 발해의 지배층의 성씨는 대부분 다 고구려인들이다 이 얘기고요. 이게 다 고구려 성씨란 얘기죠. 일본에 보낸 국서를 좀 볼게요. 일본에 보낸 국서. 발해는 일본과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교역 그 외교 관계 얘기했지만 발해는 일본과 친해요. 발해가 일본과 친한 이유는 발해가 신라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는 사이가 안 좋겠죠. 왜? 발해는 어디 베이비야? 고구려 없앤 나라가 어딘데? 당연히 사이가 안 좋겠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발해 입장에서는 신라를 견제하길 목적으로라도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돼.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잘 생각해보면 발해는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서 외교적으로 고립돼 버리죠. 발해는 일본과의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발해 왕이 보낸 이 국서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자, 무왕이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발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아니야, 고구려 땅이야. 이게 고구려 배입이라는 거야. 회복이라는 뜻이 뭐야? 다시 찾았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 배입이라는 걸 본인이 보여주는 거지. 봐봐. 이것도 개념상 어휘지. 그치? 고구려 계승국가임을 표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왕 때 볼게요. 고려 국왕 대흠무 이렇게 불렀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보내는
보내는 발신인에다 이 고려 국왕 대운무다 이렇게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고려가 뭐예요? 고구려죠. 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가 없어요. 그건 역사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몽이 만든 나라도 뭐야? 고려고 왕건이 세운 나라도 고려야. 단군이 세운 나라도 원래 뭐야? 조선이지. 고조선 없지. 역사학자들이 그거 구분하려고 앞에다 옛고자 붙인 거 아니야.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이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고려야 고려. 그래서 구자가 원래 옛구자를 쓰는 거라고. 고구려 할 때 옛구자를 쓰는 거야. 옛구자. 고조선 할 때 그 옛고자 쓰듯이. 그리고 또 어떤 사료에 보면 구려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고를 옛고자를 쓰고 앞에다 구려. 근데 구려는 어감이 우리가 맨날 구려를 계승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고려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 이게 고구려식 굴식 돌방무덤의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무덤 양식은 고구려에만 있는 건데 이 고구려의 고분 양식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야. 발해의 정해공주 묘에서 나타난다. 이 정해공주는 문왕의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 문왕의 둘째 딸인데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모주림 천장이 뭐냐면 이게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천장에 뭐가. 우리가 지금 위에 한번 보세요. 천장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모주림이거든요. 이렇게 저기 여기 보이는데 이렇게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선생님 뭐가 뭐예요? 네모, 세모 할 때 그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럼 뭐가 줄어들면 이렇게 탕탕탕탕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안에서 위를 이렇게 보면 웅장해 보이죠. 천장이 일찍 이렇게 딱 잘라져 있지 않고 위로 착 솟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그 뭐지? 요즘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 보면 천장 높이가 어때? 높지. 그 높으니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웅장해 보이는 거야. 높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고구려 전통 양식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온돌장치도 나타나고요. 온돌장치. 온돌도 그 고구려 난방 시스템이거든요. 고구려 난방 시스템이 지금은 전 세계를 다 휩쓴 거죠.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난방 시스템은 뭐야? 온돌이에요, 온돌.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 순환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밑에가 따뜻해야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컨은 위에서 트는 거고 난방은 어떻게 해? 밑에서 트는 거잖아. 우리가 자동차 히터는 발에서 트는 거고 에어컨은 위로 올려놓고 트는 거 아니야? 그래야 대기 순환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머리가. 그 양키들 같이 맨날 위에다 히터 달아놓고 이러니까 맨날 발 실어가지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사실 실내에 온돌이 돼 있는 데는 뭐를 신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슬리퍼를 신으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온돌인데 왜 슬리퍼를 신어? 그 따라할 걸 따라 하는 거지. 뭐 양키께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양키 애들 그 사는 게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거든. 밑에가 따뜻해야지. 위가 따뜻하면 어떡해. 바보 멍청이들이지. 와당이라고 해서 연꽃무늬 장식입니다. 이 와당은 이제 기와 있죠. 이게 기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딱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와당이에요. 그 와당에 보면 이렇게 연꽃 무늬를 그려놨거든요. 그걸 연화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와당도 어디에 건축 양식이냐면 고구려 건축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발해 건축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이라고 해서 이제 발해 불상이 있어요. 이 불상도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석등도 있고요. 석등도 발해 석등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석등은 이제 불을 켜는 곳이에요. 불. 옛날에 석등 돌로 돼서 이제 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불병자상은 후광을 표현했기 때문에 뒤에 후광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문화사 할 때 좀 하셔야 돼. 이거 후광 이런 것들은 문화사 할 때 좀 배우셔야 돼. 북조의 영향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그 오른쪽에 보면 당해 문화 수용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문화사와 관계되는 건데, 발해는 고구려 배입이라며.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러거든. 그러니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배우셨던 이걸 막 고르면 되는 거야. 이걸 싹 고르면. 이게 이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선지에 보면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아닌 거라고 골라야지, 그치? 일단 당의 중앙관제. 그러니까 발해의 중앙관제. 이 발해의 중앙관제는 당나라 걸 가지고 와서 만든 거야. 당의 삼성육부제도. 당의 무슨 제도? 이거 이따가 배워. 근데 그걸 그대로 다 가져온 건 아니고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죠.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명칭과, 이건 이따가 할 거예요. 기능을 변경해서 사용한다. 명칭과 기능을 뭐해서 사용한다?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경 용천부의 도시 구조. 상경이 이따가 배울 텐데 이제 발해의 중앙 수도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도시 구조가 주작대로 방식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무슨 방식? 근데 이 주작대로 방식이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주작대로 방식이죠. 무슨 방식? 이 방식. 주작대로 방식이 뭔지 한번 그림을 좀 볼게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것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북현무 우백호 이건 뭐 알 필요 없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주작대로예요. 무슨 대로? 주작 큰 대로인데 이걸 정리해 보면 여기가 이제 궁이야, 궁. 여기 궁이 있고 여기가 내성이 있어, 내성. 그리고 이게 이제 외성이야. 그리고 이제 내성과 외성, 이 내성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에도 길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가 될까? 주작대로가. 경복궁 딱 정면에 있는 길이 뭐야? 광화문. 거기서 역사가 다 일어나지.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 다 일어나는 거야. 월드컵 응원도 거기서 하는 거고, 4강도 거기서 진출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서 쫓아내고 다 거기서 하는 거야. 거기서. 알겠어요? 다 거기서 하는 거라고. 주작대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주작대로가 있으면 방사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서울은 방사형 이렇게 부채꼴 모양. 근데 이제 발해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길이야, 길. 그러니까 주작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 거죠. 무슨 모양? 이게 바둑.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는 이쪽이 동쪽이야. 동쪽은 안 바뀌지. 동서남북은 안 바뀌잖아. 근데 좌우는 보는 사람 위치에 따라서 좌우가 달라지지. 저의 우측이 여러분들의 좌측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저의 우측이 여러분들 좌측이잖아. 그러면 좌우는 누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를 잡을까? 그렇지. 왕이 북쪽에 서 있으니까 이쪽이 우측이 되는 거야. 나중에도 공부하다 보면. 알겠어요? 조선시대도 전라좌도 전라우도. 그러면 전라우도가 이쪽에 있어. 전라좌도가 이쪽에 있고. 그럼 제가 이제 이것도 왜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우경이라, 우경. 여기가 좌경. 서울을 두 개로 나눈 거지. 두 개로 쪼갠 거야. 응? 여기가 우경, 여기가 좌경.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렵게 양경체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서울을 두 개로 쪼개놨다. 발해는. 이게 다 지금 어디 걸 모방한 거야? 장안성 걸 모방한 거야. 장안성. 그리고 여기 보면 바둑판 모양으로 되는데 이게 블록이죠. 이게 한 블록. 칠판. 집중하셔야 돼. 여기가 한 블록이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 이거 큰일 났네. 여기가 이렇게 한 블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여기 박스 쳐져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죠. 주작대를 기준으로 좌경과 우경으로 나누고 이를 여러 조방, 네모난 구획으로 나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방이야, 조방. 그럼 이런 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봐봐.
자 보세요. 여기다 번호를 달아놓는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번호를 달아놓는다고 봅시다.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진 않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경사 조방, 우경사 조방 이러면 이 블록이 딱 나오지. 그럼 쿠팡이 배달을 할 수 있어. 알겠어? 이게 지금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소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조방이. 이거를 어디 걸 가져온 거라고? 당의 장안성 거를 가져온 거야. 수도였던. 좌경 13 이러면 배달을 간단 말이야. 마켓컬리 이런 데서. 알겠어?